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해 2번 더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명 싱어송라이터의 차량에서 1년 전 실종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특정 용의자를 지목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피츠버그에 자리한 연방수사국 집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한 지 7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왕실 환영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영식에는 영국군 1,3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영주권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공적 부조 수혜 여부를 검증하고 자산과 소득, 교육 수준과 직업에 대한 심사도 이뤄집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G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2번 더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인하폭은 0.25%포인트로 이제 연 4%에서 4.2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최대 1.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9달 만으로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입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관세로 인한 물가를 우려하며 금리를 낮추지 않았지만 최근 약해지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은 6월 전망 때보다 성장률은 높여잡았지만 실업률과 물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0.25%포인트씩 금리를 2번 더 인하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The increase in goods prices accounts for most of the increase in inflation, or perhaps all of the increase in inflation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And we do expect them to continue to build over the course of the rest of the year. 이번 금리 결정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연준 이사로 임명한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빼고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 인하, 이른바 B컷을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됐던 만큼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는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한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고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거취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유명 팝 가수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숨진 여성 신원이 공개됐는데 1년 전 실종된 10대로 밝혀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할리우드에 있는 견인 차량 부지에 보관 중이던 테슬라 차량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색 결과 트렁크에 있던 가방 안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인근 공원 부지에 한 달 가까이 세워져 있다 공원국이 신고해 경찰에 의해 견인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차량에 등록된 이름은 데이빗 버크, 유명 팝 가수 데이빗의 실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숨진 여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검시국은 오늘 사망자가 올해 15살의 셀레스트 리바서 허난데스라고 밝혔는데 13살이었던 지난해 4월 레이크 엘시노어 지역에서 실종돼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1년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에 따르면 생전에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허난데스의 오른쪽 손가락에는 조용이란 의미가 담긴 영어 문신이 있었는데 가수 데이빗의 손가락에도 같은 문신이 있습니다. 다만 리안나 등 다른 유명인들도 새길 만큼 유행하는 문신이라 결정적 단서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데이빗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차량 중 한 대이고 주변인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직 용의자를 지목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프로게이머 출신 싱어송라이터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작곡이 조회수 1억 회를 넘는 등 인기를 얻으면서 팝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내한 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한국 아이돌 그룹 멤버와도 협업하는 등 한국에도 잘 알려진 지세대 신예 아티스트입니다. 데이빗 측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드 투어 중인 데이빗은 사건 이후 오늘 예정됐던 시애틀 공연을 취소했으며 이번 주말로 예정된 LA 그릭 시어터 공연도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어제 새벽 생후 2개월 아기를 포함한 어린이 6명이 창고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미러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36분쯤 창고에 아이들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은 생후 2개월 아이부터 2살, 3살, 5살, 7살, 9살 등 아동 6명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처음엔 아이가 2명뿐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장 수색 결과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강제로 창고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6세 여성과 33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이들의 혐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이라며 도움이 필요했지만 방법을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로 차를 타고 돌진한 남성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흰색 토요타 코롤라 차량이 FBI 피츠버그 지부 정문으로 돌진한 것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차량은 굳게 봉쇄된 출입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섰는데 용의자는 조수석에서 성조기를 꺼내 출입문 위로 던진 뒤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즉시 폭발물 탐지 로봇을 투입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 도주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s an act of terror against the FBI. This was a targeted attack on this building. Thankfully no one was hurt.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군 출신의 도널드 헨슨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헨슨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몇 주 전에는 연방수사국 지부를 찾아 불만을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용의자가 방문 당시 제기했던 불만 그리고 차체 외부에 적혀있던 문구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검거된 도널드 헨스는 연방정부 자산을 훼손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될 방침이며 연방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지역 세븐일레븐 두 곳에서 연달아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세븐일레븐 직원에 따르면 첫 번째 강도 사건은 오늘 새벽 4시 30분 1700블락 슬라우슨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매장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 출납기 2개를 훔친 후 검정색 기아 옵티마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몇 분 후 약 2마일 떨어진 54가 인근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릿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서도 현금 강도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피해 매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들의 차량도 검정색 기아 옵티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건 용의자들을 동일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실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성대한 환영식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공수해온 전용 헬기 마린 1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영국 왕실이 머무는 윈저성에 도착합니다. 찰스 3세 부부가 성 밖에 직접 나와 이들을 맞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는 영국 왕실의 상징인 화려한 금도금 마차, 아일랜드 국가 마차를 타고 성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에도 사용했던 왕실의 상징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영국 의장대를 사열했는데 이 환영식에는 영국군 1,300명과 말 120필이 동원됐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영국 비행단의 고개 비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영국 왕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만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외국 정상의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영국 왕실의 관례를 깬 파격적인 예우입니다. This was the second state visit, and that's the first, and maybe that's going to be the last time. I hope it is, actually. 하지만 왕실 주변과 런던 곳곳에서는 트럼프 국빈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도심에서 진행된 트럼프 반대 시위에는 50개 단체 3,000명이 참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자의 공적 부조 수혜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새롭게 발표한 정책 메모에 따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공적 부조 수혜 여부가 훨씬 더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자산과 소득, 교육과 직업 기술을 근거로 스스로 생활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과거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현금 보조, 장기 요양시설 수용 등의 기록이 있다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현재 또는 앞으로 정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지침에 따라 고령자, 저소득층, 학업과 직장 경력이 짧은 젊은 층의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16세 소녀가 만취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전 피해 소녀를 향해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쳤다가 거절당한 뒤 보복성으로 차를 몰고 피해 소녀에게 돌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새벽 2시 30분경 뉴욕시 한 교차로에서 16세 소녀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38세 남성 에드윈 크루스 고메스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인근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술에 취한 고메스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성적인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10대 소녀를 향해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대 만취 남성은 거절감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소녀에게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메스는 코너를 돌며 인도로 차를 몰았고 소녀를 기둥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피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어머니 역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메스는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먼저 때렸다며 내가 무례한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나는 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메스에게 살인미수 3건과 음주운전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고 오는 2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에 대해 검찰이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하면서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어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와 사법 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그레이 검사는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 발견된 DNA가 로빈슨의 DNA와 일치라는 등 정황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며 어떤 증오는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직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지난달 토런스 우체국에서 일했던 우체국 직원에 이어 2번째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스트 LA 출신 30대 남성 찰리 뱅크스 그린 주니어는 4년 동안 우편에서 재무부 수표와 기타 수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1,000만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이 남성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62만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페어팩스 지구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고액 수표가 들어있는 우편물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의 데비카드를 훔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은행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토런스 우체국에서 일하던 또 다른 직원 메리앤 마그다밋도 수백 장의 신용카드와 수표를 훔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고기 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스테이크 가격은 16.6%, 간 소고기 가격은 13% 가까이 뛰었습니다. 캔자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올해 육류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 개체 수의 감소로 2025년 1월 기준 미국의 소와 송아지 마리수는 8,670만 마리로 195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2020년부터 이어진 가뭄은 사료값을 끌어올렸고 목장들은 결국 사육 규모를 줄였습니다. 멕시코산 소고기 수입 중단도 공급에 타격을 줬습니다. 멕시코 소떼에서 살을 파먹는 기생충이 발견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캐나다로의 수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최소 1년은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무더위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도 평소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열대성 폭풍 마리오의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이 오는 금요일까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비와 천둥 번개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기 중 수분이 많아 밤 기온도 평소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시는 공원 시설과 도서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와 운영 정보는 웹사이트나 311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부터 해외 봉사, 지역 아동을 위한 야외 물놀이 행사 지원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기견 봉사단 25명은 지난 15일 한국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유기견들이 생활하는 보호소 내 견사 청소와 시설 보수 등 환경 정화, 사료 배급 등을 통해 유기견 생활 환경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대한항공 사내봉사단 사랑나눔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뜨람크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현지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배수관을 보수하고 음악, 미술 특강 등 교육 봉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지역 아동센터 소속 조손 및 편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외 물놀이 체험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의 품질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근성 인증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대한항공은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의 인증을 받았으며 공식 모바일 앱 대한항공 마이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디지털 선도 기업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어제 약세를 강세로 돌려놓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유일하게 상승한 다우존스는 랠리 모드에 돌입하며 지난주 목요일 이후 4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어제까지 각각 8일과 5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내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한 것에 따른 반짝 숨고르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자 올해 6번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고용 둔화를 언급하며 매파적 요소가 섞인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가가 여전히 2%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시장의 둔화까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조짐인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중립을 유지하며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돌발 변수 없이 마무리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당분간 회상되며 투자 심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 거라는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